디지털 성착취가 일어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성착취물을 유포하거나 거래한 다수가 10대와 20대로 밝혀지면서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회원수 26만 명 중 청소년들은 물론 종교인, 사회 저명인사 등 광범위한 이용자층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교회는 과연 안전한가? 교회와 가정의 성교육 현 주소를 짚어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번방 사건에 대한 보도가 시간이 지나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죠. 이게 도대체 뭐길래, 어떻게 운영이 되길래 파도 끝이 없이 문제로 드러날까? 우린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누가 해줄 수 있을까? 어떤 특별한 대답을 찾을 수 없는 환경이기도 하고 또 물어보는 것도 부끄러운 때에 오늘은 성교육 상담센터 숨대표 정혜민 목사님, 중독치유연구소 박종현 소장,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야, 두 분은 특별한 사역을 하시네요. 예. 네, 우리 숨 대표, 네. 우리 정 목사님, 제가 정식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도 정씨고 네. 제 아내도 정씨입니다. 아, 네. 근데 숨 네. 그 성교육 상담센터죠? 네, 맞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요. 네. 교육을 하고 또 어려운 일에 처해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상담해 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에 상관없이 우리 아이들부터 네. 또 우리 어르신들까지 성에 관련된 다 각종 문제를 가지신 분들이 다시 한번 숨을 쉴 수 있게. 아, 네. 그런 숨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름 참 좋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박 목사님, 중독연구소라고요. 예. 다 중독 아니에요, 지금? 지금 엄밀하게 말하면 2014년도 기준을 놓고 예. 봤을 때 그 전 국민의 8명당 1명이 어허. 중독, 4대 중독이라고 말하는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에 중독돼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인터넷 제일 많지 않아요? 예, 지금 현재 청소년들의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률은 말은 4명당 1명으로 어허. 보고 있지만 지금 현재 엄밀하게 말하면 그 중독 수치라는 게 최소 수치이기 때문에 예, 최소 수치가 아닌 걸로 적용을 시키면 이미 2명당 1명이 스마트폰 중독이 돼 있고요. 그중에 많이 알려진 뭐 채팅 중독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채팅 게임만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음란물 중독이 채팅하고 뭐 게임 못지않게 아주 심각한 야, 중독이 지금 문제를 오늘 일으키고 우리가 이제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려고 하는 그 주제가 네. 두 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합치면 네. 주제 이야기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N번방 이야기 좀 하려고 네. 해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N번방 그러니까 이제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네. 몇 번방 그러면 되게 기분 좋은 추억이 있어요. 왜냐하면 7번방의 선물이라고 하는 네. 그런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도대체 N번방이 뭐냐 이 이야기 좀 하면서 네. 이야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정 목사님, 네. N번방 네. 도대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착취 그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던 사건을 통칭해서 부르는 N번방 사건. 이제 이 통칭해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근데 네. 저희가 여기에서 아마 뉴스를 보시면서 N번방 사건은 뭐고 박사는 뭐고 뭐 와치맨은 뭐고 이게 뭐야? 라고 하실 텐데요. 우리가 먼저 좀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N번방 사건은 이번에 디지털 성착취 그 사건을 통칭하는 이 용어이고요. N번방 사건과 박사방 사건이라고 하는 건 조금 구분할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왜냐하면 싶습니다. 우리가 한꺼번에 너무 많은 네. 얘기를 들으면 기억을 못하니까 네. 좀 이따 듣기로 하고요. 네. 그럼 우리 박 목사님, N번방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이유가 뭐예요? 왜 우리는 N번방이라는 이름을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은 네. 인터넷상에서 그들이 쓰는 네. 용어가 그렇게 정해진 것 뿐이고요.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카카오톡을 하면은 채팅창을 만들지 않습니까? 채팅창을 만들어서 거기서 사진도 올리고 파일도 올리고 하다가 나가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듯이 엄밀하게 말하면은 그 텔레그램에서의 그 비밀 채팅방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사람들을 초대하고 초대된 사람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영상을 올리고 사진을 올리고 그렇게 해서 영상과 사진을 다운로드 받고
그 방을 없애고 또 다른 방을 또 만들어서 사람들 또 초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예. 설명하면은 단체 카톡 같은 그렇죠. 네. 방이네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아마 좀 더 네. 쉽게 이해가 되실 근데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착취물이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 방을 이제 구분하는 게 여기서는 단순히 생겼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일정의 돈을 지불하고 들어가야 되고 1번에서 그다음 2번 방으로 올라가려면 1번 방보다는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올라가야 돼요. 방을 이제 하나의 네. 이제 레벨로 만들어 놓은 거군요. 맞습니다. 레벨로 그래서 만들어 놓고. N번 방을 보면 방이 8개가 있었고요. 어허. 그리고 박사가 이제 그 조주빈 씨가 이거 운영했던 방은 3개로 나뉘어져서 제일 이제 밑에 방은 20만 원, 그 다음은 75만 원, 그 다음은 150만 원으로 이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야, 시간이 좀 지나고 있어요. 네. N번 방이든 뭐 지금 우리 목사님 말씀 들어보기에는 박사방이 더 위험한 거였네요. 네, 네.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도 이제 수사가 깊이 되는 것 같은데도 우리가 아는 제한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서 네. 왜 이렇게 속 시원하게 이게 확 드러나지 않고 밝혀지지 않을까? 그 수사는 이번에 어떤 면에 초점을 좀 맞춰야 되고 또 어떤 방향으로 이 문제를 밝혀내야만 우리 국민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다시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속 시원하게 이 상황들을 알 수 있을까?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이 그 확실하게 다 드러났다고도 볼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냥 엄밀하게 말하면 빙산의 일각이 조금 드러났다고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겁니다. 네. 그리고 텔레그램이란 것 자체가 본사가 한국에 있는 게 아니라 외국에 있다 보니까 텔레그램 본사의 정책 자체가 외부의 어떤 기관에서 연락이 오더라도 자기들은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거 알아요. 왜냐하면 텔레그램이 이제 그 비밀 보호가 굉장히 좋다고 그래서 예. 많이 선호했던 시간들도 있었을 예. 네, 단 네, 말이에요. 네. 지금도 안 밝혀주나요? 예. 지금도 현재 안 밝혀지고 있고요. 그 텔레그램 비밀방이라는 것 자체를 만들고 거기서 운영되는 것들이 엄밀하게 말하면 그 경찰 입장에서 보면 신종범죄와도 유사한 방식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 그리고 서버를 확보할 수 없는 것들 그리고 그 안에 내용들을 전부 다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 가장 큰 문제고. 자, 여기서 우리 예. 목사님. 네. 그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그 박사방 조주빈 네, 네. 또 N번방 이야기를 좀 더 네. 체계화시켜서 말씀 좀 구분해서 한번 해주시죠. 예. 일단 N번방 같은 경우에는요. 이것을 만든 사람은 갓갓이라고 하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갓 하나님? 갓갓. 예, 이름이 갓 하나만 하면 하나님이지만 갓갓. 네. 나쁜 놈이네. 그래서 갓갓이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이제 뭐 저희가 이제 그 언론에 나오는 걸 보면 10대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아직 안 검거가 잡혔어요? 네, 아직 안 잡혀 있는. N번방은 안 잡힌 네, 거예요? 그 운영자 최초의 운영자는 아직 잡히지 않았고요. 근데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이 방을 다른 사람에게 이제 넘겨주는데 그 넘겨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이제 신모 씨로 알고 있는 켈리라고 하는 아이디를 가진 사람에게 이거 운영권을 실질적인 운영권을 넘겨주고요. 예. 그 가운데 이제 이 N번방 이 방들을 홍보하고 다른 이제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웹하드를 통해서 성인물을 받던 그 사람들에게 이 N번방을 홍보했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왓츠맨이라고 하는 우리가 뭐 많아요, 전모 씨로 지금? 예. 전모 씨로 알려진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기까지 이제 1번부터 8번 방까지가 운영이 되는 대다수의 이제 일탈한 우리 청소년 아이들을 이제 피해자로 삼았던 이 방이었다면 이것을 보고 이제 조금 더 악질적으로 이게 유료화, 더 이제 많은 돈을 지불하고 하게끔 그리고 청소년들한테만 이제 국한된 게 아니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도 피해를 이제 입도록 이 N번방이 훨씬 더 악랄하게 근데 뭐 변한 피해를 것이 입었다는 네네. 표현이 네. 사실은 피해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들이 일부러 들어가서 궁금하게 열어본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회원 가입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피해를 당한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나타나는 피해라고 하는 피해는 것은 그 영상에 착취당한 사람들. 네. 아,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이렇게 확장시켰던 방이 바로 이제 박사방입니다. 네, 그래서 박사방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액의 돈을 내는 것. 근데 이게 조금 박사방이 더 악랄하다는 게 뭐냐면요. 일반 대상 이제 돈을 좀 벌려고 하거나 일반 좀 금전이 필요한 이 힘든 사람들을 대상으로도 이런 끔찍한 범죄가 일어났을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그 가장 나쁜 범죄 유형을 다 걷다 네. 끌어다 썼네요. 네, 그리고 이거는 온라인, 그러니까 뭐 디지털 성착취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이 피해자들의 신상을 정보를 공개를 해서 그 방에 같이 이제 가담해 있는 가해자들이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서 오프라인에서도 성폭행이 일어날 이런.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발판을 만들어 준 것이 바로 박사방입니다.
야, 그러니까 N번방이나 박사방이나 이제 점점 발전된 네, 맞습니다. 상태이고 네. 목사님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뭐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기보다 옛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대의 청소년, 우리 시대의 25은 이 정도까지 치밀한 어떤 범죄를 만들어내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경제 연령이나 또는 이런 범죄 연령이 이렇게 낮아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들은 우선은 사회적 환경의 변화를 가장 크게 보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어떤 특정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이 퍼져나가는 속도가 매우 늦었다면은 네. 지금은 인터넷이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에 일어나는 어떠한 일들도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저희가 정보를 다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인터넷 기기를 사용하는 연령 자체가 점차적으로 어려졌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부터 실질적으로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익숙해져 있고 정보를 찾고 검색해서 찾고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실제 행동에 옮기는 게 성인에 비해서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이번에 N번방 간다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 친구들은 저렇게 해서 처벌을 받는다가 와닿는 게 아니라 저렇게 하면 내가 돈을 벌 수 있구나가 먼저 와닿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N번방 사건이 끝난 이후에도 국가적으로 아무리 강한 처벌이 간다 하더라도 그 친구들은 걸린 친구들을 비웃으면서 또 다른 N번방을 계속 만들 것이고 그 안에서 더 은밀하게 더 강한 방식으로 운영을 할 거라는 걸 제가 이미 드러난 신문을 거죠. 이렇게 오늘 봐도 네. 이걸 디지털 범죄라고 그러나요? 무슨 범죄라고 네, 그래요? 디지털 성범죄라고 디지털 합니다. 성범죄에 그 가담한 사람들이거나 피해를 본 사람들의 7, 80%가 10대라고 돼 있더라고요. 네네. 그럼 10대들이 가지는 어떤 성적인 가치관들이 이제는 즐기는 것 네. 또는 내가 얼마든지 착취해서 나눌 수 있는 것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은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을까요? 뭐 100%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정보의 어떤 폭이나 시간들이 다 자꾸 단축되고 네. 엄청난 방대한 양의 정보들을 손쉽게 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SNS가 발달하고 또 모든 요즘은 초등학생 아닌 아이들도 유치원생들도 핸드폰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접근성이 너무 좋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냥 자기가 핸드폰 가지고 띡띡 눌러도 본인이 검색하지 않아도 그런 음란한 영상이나 기사들을 접할 수 있는 구조가 사회적인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건 어쩌면 우리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건 어쩌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건데 이걸 어떻게 건강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성에 대한 인식 왜곡되지 않도록 가르쳐주고 교육해야 되느냐의 과제가 남아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예. 거기에 한마디를 더 네. 붙이자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들이 음란물을 접하는 시기 자체는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4, 5, 6학년 아이들이 음란물을 접하고 실제 중학생이 됐을 때 실제 성을 경험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2000년대 초반 간호학회에 나왔던 연구 결과는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성을 처음 접하는 시기를 12에서 13세로 봤습니다. 12에서 13세로 봤고요. 또한 대학 이전의 성경험률을 40%, 대학을 졸업했을 때 남성은 70%가 넘고요. 여성은 60%가 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 또한 최소 수치고요. 실제 어떤 연구가 20대 직장 생활을 하는 사회생활을 하는 여성의 4명당 1명이 유흥업소 종사자일 확률이 크다라는 연구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미 10대 아이들은 성이라는 부분들을 하나의 상품화 도구화라는 인식이 더 커서 예전처럼 성을 터부시하고 덮고 이야기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이라는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자신의 필요를 얻어내는 쪽에 인식에 이미 전환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른들의 시선으로 보고 아이들이 잘못된 거야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지금의 아이들의 생각에 폭이 너무 크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욕구라는 게 있잖아요. 욕구. 네. 그 욕구 중에 성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일정한 시간이 되기까지는 절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통칭의 사고방식들이었는데 네. 그럼 지금 청소년들은 절제해야 돼. 네. 지금 그거는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니야. 네.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 아들은 이해를 못할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은 아이들이 사랑하는 감정에 이 얘기를 성욕을 하기 위해선 사랑이라는 것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어른들이 이제 우리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어떤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인식이 패러다임이 변화됐는지에 대한 이해 없이 우리 어른들이 기존에 배워왔고 우리 어른들이 어렸을 때 누렸던 그 사회 분위기만 생각하시고 요즘 아이들은 너무 음란해. 요즘 아이들은 너무 물란해라는 식으로만 보시고 아이들에게 계속 강압적으로 하지 말아라. 무조건 절제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라는 식의 성교육을 계속하다 보면 이건 오히려 아이들과 어른들 간의 세대 차이만 더 불러오고 그리고 이 아이들은 더욱더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어른 멘토 없이 아이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아이들끼리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른들이 우려하는 그 이상의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자, 것이다. 저는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정말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힘들 거라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부모들은 준비가 안 됐어요. 네. 부모들은 준비가 안 됐는데 세상의 변화 또 아이들의 변화를 무조건 부모들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 방송 보는 분들이 그럼 내가 어떻게 상담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지금 뭐 아까 12살? 예, 예. 12살 때 벌써 뭐 성경험을 다 했고 음란물을 다 보고 있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 때는 애기어서 나와 배꼽에서 나와 이래도 이제 이야기가 됐던 그런 시절의 이야기를 실제적인 성인의 이야기로 만들어서 아이들과 대화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게 부모들 입장에서 참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접근하면 좋겠어요? 애들도 이게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 이런 개념이 없나요? 우선은 이제 필터링이 안 된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음란물을 접하는 아이들의 연령이 어려지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것들이 좋고 나쁜 건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아직 가치관의 정립이 형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영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대로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그 부분을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게 1차적인 게 부모고 2차적인 게 엄밀하면 학교 당국인데 부모는 본인이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고요. 그렇죠.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의 가장 큰 문제는 아직까지도 성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히 피임에 관련된 교육이 중심이지 음란물에 관련된 교육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란물이 어떤 것이고 그 음란물이 너희에게 어떠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이것들에 노출됐을 땐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이것들을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그 상태에서 아이들은 꾸준히 계속 노출이 되고 그 노출의 빈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소위 말하는 조주빈 같은 친구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가 이미 그러니까 만들어졌다는 거죠. 성은 즐기는 거다. 또 성은 쾌락이다. 네. 이런 개념으로 아이들이 이제 점점점 정립이 돼 나가면 네. 성의 어떤 소중함 또 성에 대한 어떤 거룩성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아예 차단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실 때에는 아이들에게 그 행위적인 부분을 해라 말아라 어떤 기준을 얘기하시기보다 먼저 선제되어야 되는 건 아이들이 왜 그런 행위를 하냐면 사랑을 갈구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 시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풍요 속의 빈곤이다. 그래서 모든 가요와 아이들이 보는 모든 매체는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좋은 어른이 없다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아이들을 교육할 때는 뭘 포인트로 맞추셔야 되냐면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말하고 어떤 내용을 가르칠까 보다 더 선제되어야 되는 건 그럼 나는 어떻게 성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뭐 자녀 교육이나 뭐 손녀, 손주들 이제 막 그 교육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저는 항상 어른들을 대상으로 자녀 성교육을 할 때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냐에서부터 성교육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나는 그 성을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 거기서부터 교육은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럼 목사님, 예. 애들이 이제 거기에 중독이 되기 시작하면 예. 어떤 이야기를 해도 들어올까요? 우선은 이제 왜냐하면 이게 지금 보는데 너무 재밌단 말이에요. 너무 재밌는데 강도가 점점 세질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보다 보면 인간과 짐승의 어떤 구분점도 없어질 것이고 이건 다 같은 유로 짐승 같은 환경으로 만들어질 것 같은데 이건 잘못이야 틀렸어. 이미 경험이 된 아이들에게
설득이 가능. 그 중독이잖아요, 예, 진짜. 가능은 합니다. 아, 가능은 그래요? 한데 다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뿐인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대부분 호기심에 의해서 음란물을 찾아보는 거지 호기심이 없다라고 하면은 찾아볼 일도 없겠죠. 근데 요즘은 호기심이 없어도 너무나 스팸 메일이나 아니면은 메신저를 통해서 음란물들에 대한 광고부터 해서 누군가 음란물을 보면 그것들을 혼자 보는 게 아니라 친구들에게 많이 뿌리기 때문에 원하던 원치 않던 음란물을 자꾸 접하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이미 만들어져 있고요. 그런 호기심에서 시작이 됐던 것들이 어느 정도 노출이 되다 보면 그게 일상적인 걸로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일상적인 것 안에서는 더 이상 즐거움이 안 생겨요. 성적 호기심이 안 생기니까 그 다음부터는 좀 더 자극적인 걸 찾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더더더를 찾는 예, 거지. 더더더라고 얘기는 중독의 한 3단계 정도 이렇게 되면 더 자극적인 걸 찾게 되고 마지막에 4단계가 가면은 그 자극적인 게 머릿속에 상상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현실과의 괴리가 붕괴되면서 행동으로 옮기는 단계가 되는 거거든요. 엄밀하게 말하면 조주빈 박사방에 들어가 있었던 친구들이나 N번방에 있었던 친구는 3단계에서 4단계에 있었다고 보는 게 가장 좋고요. 이런 친구들은 더 이상 일반적인 여성이나 성을 바라볼 때 더 이상 즐거움이나 성적 흥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 좀 더 강한 자극을 찾고 그 자극을 봤을 때만이 즐겁고 재밌고 성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기 그러니까 때문에 내 말이 그 예. 말이에요. 그 정도까지 갔는데 누구 말이 들리겠냐 그 얘기죠. 그런데 그것들이 간다고 해서 치료가 안 되는 게 아니라요. 치료는 되는데 다만 우리가 이 친구들에게 너 이게 잘못된 거니까 이걸 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호기심에 봤던 아이들한테는 이 말이 들어가요. 근데 이미 일상학 이상의 자극적인 걸 찾고 엄밀하게 말하면 경계가 무너진 아이들에게는 저희가 마라톤을 뛸 때 100m를 뛰느냐 200m를 뛰느냐 42.195를 뛰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조주빈 박사방이나 이쪽에 있는 친구들한테 42.195를 뛰는 마음으로 42.195를 뛰면 천천히 하나씩 해나가다 보면은 이 친구들이 결국 마지막에는 본인의 잘못을 깨닫고 아 내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에 대한 후회와 죄책감과 이것들이 해소가 된다면 충분히 정상적 생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자, 우리 예. 아까 우리 정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네. 이제 부모님들이 가지는 가치관도 되게 중요하다. 네. 또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일까. 사실은 뭐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학습되는 환경을 노출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사회적인 환경, 네.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적인 환경에서도 계속 뭐 동성애 문제라든가 또는 그 케어 축제라든가 네. 또 뭐 사회 어떤 저명 인사들의 어떤 성추행 사건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끝없이 이제 사회적인 이슈로다가 아이들에게 이제 떠오르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는 것도 있을까요? 뭐 그런 생각을 안 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하지만 저는 어떤 한 이슈에 대해서 이게 뭐 옳고 그르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필요할 수는 있겠으나 저는 각각에 있어서 어떤 편협된 시각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단순하게 그게 잘못이야. 그래서 네가 인정해. 너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야. 라는 식의 교육은 실은 또 하나의 아이들한테 강압적인 교육으로 끝나버리기가 일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한 이슈에 대해서 아이와 충분히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아이가 사고를 하고 있다면 너는 저걸 어떻게 생각하니? 아이의 생각을 체크해 보시고 아이의 생각을 점검해 보시면서 그러니까 상담을 해보시니까 네네. 지금 우리 엄마들이 지금 이 얘기 들으면서요. 네네. 대화가 되면 뭘 걱정하겠냐. 말이 되면 뭘 걱정하겠냐. 네. 아, 내가 내 아들, 내 딸하고 사춘기 지나면서 대화가 안 되고 문 뻥뻥 닫고 자기 방 들어가가지고 네. 이것만 들여다보고 있는데 네, 맞아요. 뭔 상담이 되고 뭐 네. 설득이 되고 설명이 되겠느냐. 이것 때문에 가슴 치는 부모들 한두 명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여기로 보내야 되나? 다일로? 사춘기 그래서 부모님들이 항상 오해하시는 게 있으세요. 성은 우리가 특별히 사춘기인 아이들은 우리랑 대화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이 아니고 우리는 이거 알지도 못하고 그러면 센터나 이런 교사들한테 맡겨야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성교육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가장 잘 일어나야 하는 곳은 바로 가정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아이가 물론 극심하게 사춘기를 겪어서 대화를 아예 일방적으로 막는 아이도 있지만 아이가 대화를 일방적으로 안 하고 있다면 실은 체크해 보셔야 되는 건 우리 애가 왜 저럴까? 우리 애는 왜
저렇게 우리랑 이렇게 안 할 정도로 사춘기를 극심하게 겪는 걸까? 이기 전에 내가 그동안 저 아이한테 어떤 식으로 대화의 패턴을 유지해 왔는지 그리고 이전에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부모님이 반성하시는 시간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단순히 앉아서 아이들한테 야 너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대화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대화부터 회복하시는 것이 성교육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특별히 이제 사춘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성교육을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많이들 질문을 하시는데 평상시에 저는 그럼 대화를 어떻게 하시는지를 먼저 물어봐요. 하루에 일상의 대화를 어느 정도 하시냐? 어떤 패턴으로 하시냐? 근데 일상의 대화를 거의 하지 않으면서 앉혀놓고 아이를 성교육을 한다?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강압적인 네. 환경에서는 이 교육은 안 된다 그 네, 얘기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이들이 음란물을 보는 것들이 부모 눈에 확인이 됐을 때 크게 화를 내고 먼저 접근을 해버리면은 아이는 아니라고 부정을 하게 됩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면 성에 대한 이야기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기구라든지 교회 안에 그런 구조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우리가 중독이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왜 나쁜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지를 설명해야 되거든요.